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 간단한 방식으로 이 가정의 소득세를요, 매년 자녀 1인당 3,000불 이상씩 줄이는 방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간단한 방식이고요.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쉽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꼭 혜택 누리시기 바라겠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도 이와 비슷한 방안에 대한 간단한 소개입니다. 바로 이 매년 증여세 면제액이라는 개념을 활용해서요, 증여 상속세 부담 없이 자녀들에게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기가요, 2021년 8월 초인데요.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증여 상속세 평생 면제 금액에 대해 이 금액을 낮출 것이다 라는 그런 예고가 나온 상황에서 이와 같이 법이 바뀐다 하더라도 전혀 영향받지 않고 증여 상속세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 그리고 역시 지난번 말씀드렸던 소득세 절세 방안과 마찬가지로 매우 간단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홍길동 씨의 사례를 들어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분이고요. 자녀가 3명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관련된 법 규정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라이프타임 익셈션이라고 하는 컨셉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으로서요, 평생 동안 증여자 1인당 증여 상속세 부담 없이 1,170만 불까지 증여 상속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즉 현행법상 홍길동 씨는요, 평생에 걸쳐서 증여 그리고 상속을 1,170만 불까지는 상속세, 증여세 부담 없이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평생 동안 누적되는 그런 금액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높은 금액이죠. 실질적으로 이보다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증여 상속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현재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요, 라이프타임 익셈션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부터 이렇게 높았던 건 아니고요. 테이블 보시면 나오는 대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이게 67만 5천 불 그리고 100만 불로 올라가고요, 이렇게 조금씩 올라간 거죠. 그러던 것이 트럼프 행정부 때 2017년도 세법 개정으로 1,100만 불 선으로 2배 이상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세법 개정 공약을 통해 현실화하겠다. 그래서 다시 350만 불 또는 그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나 공교롭게도 금년도 세법 개정, 이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의외로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게 완전히 사라진 얘기가 아니라 조만간 또 반영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인 거죠. 증여 상속세 평생 면제 금액이 350만 불 이하로 낮아질 경우 해당되는 증여세 상속세 부담을 지게 되는 가구는 훨씬 늘어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 세법이 이와 같이 바뀌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고요, 증여 상속세 없이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드린다는 건데요.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련 법으로는요, 이 Annual Gift Tax Exemptio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번에는 수증자, 받는 사람, recipient 기준입니다. 매년 증여 상속세 부담 없이 recipient, 그 수증자 1인당 15,000불까지 증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홍길동 씨의 경우를 보면 자녀가 3명이니까 자녀 1인당 15,000불씩 증여 상속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홍길동 씨가 배우자가 있다고 하면요, 그 부인도 각각 자녀 1인당 15,000불씩 증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요, 매년 수증자 1인당 15,000불까지의 증여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증여자 기준에서의 라이프타임 익셈션 금액이 있었잖아요. 이걸 쓰지 않고 건드리지 않고 증여한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자녀 1인에 대해서 특정 해에 예를 들어 2만 불을 증여했다면 15,000불을 초과하는 5,000불에 대해서만 이 홍길동 씨는 라이프타임 익셈션을 소진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두 가지 법을 활용해서 어떤 방식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로 트러스트를 설립하고 트러스트를 통해 라이프 인슈런스를 구입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요, 생명보험 트러스트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내용을 ILIT,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라고 했죠. 기본적으로 이 방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라이프 인슈런스의 작동 방식은요, 내가 보험 상품을 구입해서 매년 불입금을 내고요, 나중에 사망보험금을 받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매년 15,000불을 4년 동안 불입하고 그에 대해
30만 불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이건 예니까요. 말하자면 사람에 따라서 뭐 건강, 나이 등에 따라서 보험 금액은 달라지겠죠. 아무튼 이 경우에 이 보험을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본다면 나는 15,000불씩 4번, 즉 6만 불을 투자해서요. 30만 불의 투자 수익을 가져다 주는 상품에 투자한 게 될 겁니다. 뭐 수익률도 굉장히 높은 거겠죠. 거기다 더 좋은 점은요. 이와 같은 30만 불, 뭐 24만 불의 투자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법이 그런 건데요. 예를 들어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해서 받는 이익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득세가 붙지만 보험 상품에 대한 투자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기타 주식, 부동산 상품과의 차이라면 이 24만 불의 투자 수익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이 받게 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뭐 관점의 차이가 있겠지만 뭐 자산이 충분한 상황에서 어차피 내가 찾아서 소비할 게 아니라 내 자식들에게 그 투자 수익을 물려준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굳이 실현하지 못한다 해서 큰 단점은 아닐 겁니다. 또한 그럼에도 이게 단점이라고 한다면 추가로 보험 상품에 따라서는요. 이에 대해 상당 금액을 본인의 생전에 찾아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상품도 있으니까요. 그와 같은 단점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아무튼 그게 생명보험인 거죠. 일정 기간 동안의 불입금, 투자금과 사망보험금이라고 하는 투자 수익, 그리고 그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그런 점이 될 텐데요. 뭐 생명보험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만 다시 트러스트로 돌아오면요. 이 생명보험 트러스트를 설립하고 여기서 생명보험을 소유할 경우 가족에게 향후에 넘어가는 사망보험금 역시도 상속세가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생명보험 트러스트의 장점이었습니다. 즉 트러스트를 설립하고요. 여기에 생명보험을 구입해서 상속할 경우 소득세뿐만 아니라 상속세도 안 나오게 한다는 그런 장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트러스트에 넣는 금액, 즉 보험의 불입금으로 사용하는 그 금액을 말할 텐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아마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연간 15,000불 이 annual exemption 금액을 활용해서 매년 이 금액 한도씩 트러스트에 불입함으로써 이와 같은 증여세도 내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연간 면제 금액은 베네피셔리 1인당 해당되는 금액이므로 베네피셔리 수증자죠. 수증자의 숫자를 늘림으로써 총 연간 불이익을 늘릴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 씨가요. 생명보험 트러스트를 설립하고 베네피셔리를 자녀 3인으로 했다면 연간 45,000불까지 증여세 없이 불이익을 늘릴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이 홍길동 씨는요. 매년 투자하는 금액 45,000불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 90만 불에 대해서 소득세 없이 그리고 증여상속세 하나도 들지 않고 자녀들에게 넘길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당연히요. 이 홍길동 씨는요. 이와 같은 과정에서 본인의 라이프타임 익셈션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절세 플랜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바이든 정부 또는 다른 어떤 정부에서 상속법을 어떻게 개정한다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트러스트 방식이요. 즉 매년 베네피셔리 1인당 15,000불을 트러스트에 넣어주는 방식을 써서요. 라이프 인슈런스가 아니라 다른 투자 상품을 구입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트러스트에서 구입된 자산들은요. 역시 나중에 베네피셔리들에게 넘어갈 때 상속세 부담을 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소득세 혜택은 주어지지 않겠죠. 왜냐하면 소득세 혜택은 생명보험 투자에 있어서만 주어지는 혜택이기 때문에요. 뭐 어쨌거나 이 트러스트를 활용해서 라이프 인슈런스 또는 뭐 다른 투자 상품들을 투자하는데 활용하게 된다면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방안을 선택해서 진행할 경우 세법상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상 트러스트와 라이프 인슈런스 그리고 매년 증여세 면제 규정을 활용해서 진행할 수 있는 절세 방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역시 그다지 어렵지 않으면서 대부분의 가정에서 채택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